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자, 세계 증시가 어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우리 지수가 4거래일 연속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은 긍정적인데 일단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개장 전인데요. 일단 오늘 2부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렇게 북한이 포를 막 쏘면서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행스럽게도 분위기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데요. 이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장봉수 연구원님. 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증시는 아주 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주 중반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북 리스크도 완화되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결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런 장세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주 중반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일단 하락치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이 절반 되돌림 자리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두면서 약 2달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당장 따라가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지수 반등 이후에 조정 장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예상을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좀 매수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도 개장 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미국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이 어찌되었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이지만 전 정강 후약 장세를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노리신다면 장 후반까지 시기를 조금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제 섣부른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 쪽에 일단 조금 주력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8월 28일 국내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인데요. 일단 개장 직전의 속보입니다. 일본의 7월 근원 CPI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103.2로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표가 또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양시장 일단은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개장 분위기 오현진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역시 예상대로 양시장 강세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31포인트, 코스닥 지수 685포인트에서 양시장 모두 1%대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폭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대한 부담감, 장막판에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전반적으로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5원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안정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안정이 되면서 1185원, 향후에 1200원을 다시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1150원에서 1200원의 레인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현상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만 움직인다면 외국인도 아무래도 환손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고 국내 시장에 재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간은 상승폭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가 너무나 심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현물과 선물은 거의 오차가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0.5%까지도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또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선물 지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일단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현재 업종별 흐름 알아봐야겠죠, 장봉수 연구원님. 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약 2% 상승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시장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전 업종별 업종 시세를 살펴보면 먼저 섬유의복 섹터가 2.45% 상승 출발하고 있고 건설업도 2%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이 1% 이상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 보험업종만 마이너스 2.6%로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살펴보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2.42%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제약,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이 2%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통, 종이목재,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은 1%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비금속과 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복제 같은 경우는 약 1% 내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까 오현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각 부양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 수급 알아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유난히 반가운 매수세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가운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외국인이 거의 한 16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루에 매도하는 폭이 2천억, 3천억 정도니까 적지 않은 물량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장 161억 정도 이제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흐름입니다. 현재 수준에서의 이 순매수 흐름이 장 종가까지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반면에 239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빈자리를 기관이 아주 톡톡히 채워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보시면 이제 주식형 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투신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장 장 시작에선 20억 정도 투신의 순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장 후반에 투신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도 역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피별적인 매력이 있었던 건 분명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기금 그리고 투신의 매수세가 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105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인데 며칠 전에 외국인이 하루에 18,000계약 이상 아주 강력한 선물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8,000계약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하루에 18,000계약의 순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크게 쏟아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또 한 번 현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수가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약간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씩은 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간까지도 왔고요. 단기 차익 실현 그런 욕구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지 조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수는 다중바닥 후에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는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급세가 이어질지 여부는요, 일단 조금 더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분위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환시장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4흘 연속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내려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오늘 외환시장 미국 GDP 호조에 따른 미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급등으로 인한 위험 선호 심리 강화로 여기에 롱청산 물량이 지속되면서 9월 20전 하락한 1176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하락세를 이어나가면서 1175원대까지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장 막판 매수세로 인하여 5% 넘게 급등하면서 최근 중국발 불안으로 쌓아두었던 여기에 롱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여기 시장에서 지속되며 우리 원화는 미국 GDP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10원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엔디프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마감가는 117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최저고가는 1175원 75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10원 60전 급락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환율도 여기에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1170원대로 진입하며 1176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한 환율은 중국 안정화에 따른 롱포지션 청산 움직임 지속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월말로 인한 추석채 내고 물량도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인한 역송금 물량 유입으로 인하여 1170원 초중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GDP 호조로 인하여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불안전 레벨로 환율이 하락한 만큼 롱포지션 청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중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갈지와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속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173원에서 9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환율이 1173원에서 1190원까지 변동 범위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 바로 정유주네요. 간밤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10.3%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정유주 3인방이죠. 이 SK이노베이션과 SO일, GS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두 분께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오현지 멘토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에 이제 WTI가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유가가 10% 정도 오르는 일이 하루 만에 나타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이제 오펙K를 소집을 해서 유가 하락, 지금과 같은 유가 급락세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루 만에 유가가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항상 그렇듯이 뭐 주가가 오르면 증권주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유주가 오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 SK이노베이션이 5.67%, SO일도 5%대, GS가 3%대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럼 정유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유가가 이제 40달러, 한 43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했고, 향후에 뭐 50달러, 60달러 선까지 계속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원유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냥 부양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뿐이지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향후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대규모의 원유 수요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가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 올라봤자 40달러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만 가면 그 상승 흐름이 그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정유주를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간밤에만 10% 반등을 한 것이지만 그래봤자 43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재고 차손을 재고 차익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유가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유주의 추세적인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정제 마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약 4.5달러에서 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9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정제 마진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제 마진이 4달러 이하까지 떨어지면 정유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5에서 5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말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정유주가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반등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유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은 일단 유가의 반등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정유주를 또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좀 단기 반등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현재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양이네요. 이 정유화학주 장봉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오늘 정유화학주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유가 석유에 대한 어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유화학주가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이려면 제가 봤을 땐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유가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야지만 이제 정유주, 화학주들도 꾸준한 증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작년 말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 말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최근에 또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도 오현진 멘토와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이후 시기부터 유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유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하셨고 이 정유주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역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요. 이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복합 리조트를 공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카지노주, 이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종목 이 오현진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장 5% 정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물이 계속해서 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까지도 반도체 업황이 크게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따른 부담감이 여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의 반등은 첫 번째는 역시 가격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아무리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PER이 6배 구간 이하까지는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46조 규모의 아주 대규모 투자를 밝혔습니다. 물론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 D램 시장 2위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D램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냥 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도체 업황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놓고 호황기에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SK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역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이전에 낙폭이 컸었던 부분, 그러니까 4만 원 돌파하는 시점까지 빠르게 돌려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물렸었던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매성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37,000원에서 37,800원 사이 정도가 이전의 고점
부분을 딱 뚫어낼 수 있느냐 뚫어낼 수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3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신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강력한 순매수세로 이 저항대를 뚫어내고 4만원까지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도 쌉니다. 아직까지 그 장기적인 부분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에 따른 반락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 홀딩하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비중 축소를 생각하시고 4만원의 돌파 여부, 그러니까 38,000원대를 돌파시켜서 안착시키는지 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한 접근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이후에 꽤 빠지다가 이제는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죠.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복합 리조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지노주들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업종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GKL이 1%대에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대한 얘기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됐었던 거고요. 아마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이 이슈가 다시 한번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카지노 업황 자체가 커지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카지노 업계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복합 리조트를 현재 파라다이스와 GKL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파라다이스와 GKL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 유수의 카지노 기업, 어느 기업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합 리조트에 대한 이슈를 무조건적인 호재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 일단 복합 리조트가 건설되거나 아니면 추진되는 이슈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카지노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확실하게 좀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 오늘 장에서 호재를 받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1%, 2%대 반등이고, 오늘 지수가 보시면 코스피가 1%대고 코스닥이 2%대잖아요.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복합 리조트의 그런 의심이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을 포함해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카지노주를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에서 보유하시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GKL, 강원랜드까지 카지노주를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SM이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SM 저도 되게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 체결에 따라서 그 가장 큰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외수혜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컨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렇게 SM과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주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주도주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을 봤을 때도 매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작년 2분기에는 약 5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는데 올해에는 117억을 달성하였죠. 즉 약 2배가량,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앞으로 3, 4분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도 그에 부응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지금 사도 어느 정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 고점 여기서 예를 들면 약 5만 원 부근대에 가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SM에 대해서는 이 5만 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항 이후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장봉수 연구원님께 한 조목 더 여쭙니다. 한전 KPS가 지금 현재 해외 정비 부문에 수주를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발전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를 했죠. 그래서 그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는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정비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해외 건설한 화학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건설하고 끝이 아니라 정비 소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런 한전 KPS 같은 업체가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약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만 원에서 지금 2배 이상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5월부터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박스권 하단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또다시 박스 상단권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이 한전 KPS를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박스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용품주가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국 관련 육아용품주 하면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 제로투세븐까지 꼽을 수가 있죠. 네네. 이 종목들이 한동안 중국 기대감에 크게 오르다가 또 우려감에 크게 빠진 종목들이긴 한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가 재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장에 반등하고 있는 유아용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방항 컴퍼니가 오늘장 6%대, 보령 메디안스가 4%대 강세를 전반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글쎄요, 이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물론 출산율이 더 높아지게 될 테고 아이에게 이제 쏟아 넣는 비용 자체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유아용품 관련주의 수익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 증시가 오른 것이지 중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용품 관련주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사실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전에 그 유아용품주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중국의 한자녀 정책 완화, 그러니까 출산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한자녀에서 2자녀 정도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진행이 되면서 출산되는 이제 신생아 수가 많아지니까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에 대한 기대감에 또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통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딱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유아용품 관련주를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쉽사리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단지 오늘장에 있어서 유아용품 관련주가 반등을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또 많이 밀렸고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기도 했고요.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상태에서 그런 부담감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 그동안 빠졌었던 중국 관련주로 수급이 재유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유아용품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인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아주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유아용품 관련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굳이 유아용품 관련주를 보시겠다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종목보단 락앤락을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락앤락이 이제 중국 부분에서 짝퉁 보온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렸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 보온병 부분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예전에는 백화점 중심의 납품을 했다면 최근엔 편의점 중심의 납품을 합니다. 박리 다매 형식으로 많이 파는 형식을 취하고부터 나서 락앤락의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락앤락은 헬로베베라는 그 유아용품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어요. 아직까지 락앤락의 주가에는 그런 유아용품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락앤락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왔고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바닥권에서의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유아용품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조금 더 높은 그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락앤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오른 것이지 경제 회복까지는 확신하기가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추세 상승까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보셨고요. 네. 이보다는 이 밀폐용기 유리 업체지만 유아용품 업체를 또 런칭하고 있는 락앤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께 한 종목 더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외국인 매수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크게 반등했는데 오늘도 괜찮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정말 고려를 하신다면, 네. 매매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이 한국전력이 참 장기 투자로는 적절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현재 시점에서도 53,3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고점까지 뭐 10%도 안 남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긴 시간에서 본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예전과는 평가가 뭐 100%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전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전기를 파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절대 손해는 보지 않고 팔겠다라는 것이고, 전기라는 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를 안 쓰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확실한 수요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전기를 제값받고 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비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전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LNG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모자라기 때문에 LNG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민간 사업자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전기를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기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전만 돌려도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싸게 공급 단가를 맞출 수 있는데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한전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기 수요가 적절할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구조인데 현재 시점에서 그런 모습이 한국전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있어서 외국인이 한국전력을 순매수로 전환시킨 이유는 오늘장 나온 이슈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배당 확대를 고려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배당을 늘려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어서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준의 배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시가 배당률 2, 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매력, 장기적인 매력, 장기 투자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한국전력이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한국전력 현 시점에서도 뭐 홀딩 관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봉수 연구원님께 종목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메리츠화재가 실적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7월 호실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메리츠화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율 개선세가 보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장기적인 추세상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들이 어느 정도 호재성으로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초입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셔서 꾸준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리츠 화재 알아봤고요. 장봉수 연구원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이번에는 게임주네요. 웹젠이죠. 최근 유명한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으로 유명한데요. 이 웹진이 뮤 오리진을 통해서 해외 진출이 가시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관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웹젠이 뮤 오리진을 통해서 해외 진출한다는 소식에 약 6% 이상의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4년도부터 말부터 해서 그때 게임주 테마주가 형성돼서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수와 매도가 매우 잦은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애매하고 힘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반영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다고 해서 아니면 미국에서 흥행했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흥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유럽,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그 민족들이 매우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할 종목으로 보이진 않지만 게임주에 대해서는 급등락이 반복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했다가는 어느 정도 예상치 못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시점이고 지금 단기 저항대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을 형성한다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웹젠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오늘 양봉 형성 여부 보시면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좀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증권주가 괜찮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의 증권주들이 지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두 분께 모두 여쭤볼 텐데요.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섹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지수가 오르니까 이제 증권주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뭐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증권주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러워서라도 그리고 그동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가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증권주의 기본적인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 2분기, 그러니까 특히 2분기에 증권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역기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는 견조한 실적을 아무리 잘 보여도 2분기보다는 절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증권주는 가격적인 매력 말고는 뚜렷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뭐 상승하고 이전 거래대금 수준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가 그때는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강세장이 이어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래 그런 근거들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악화되는 증권주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 M&A라든지 아니면 신규 IPO들이 계속해서 또 줄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제 증권주가 조금씩은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증권주의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은 증권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부담감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이외에는 좋은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보셨는데요. 이 장봉수 연구원님은 증권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급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꾸준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증권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반등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 4분기 같은 경우는 1, 2분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1, 2분기의 기대감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보면 어느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 장세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한 증권주들이 전부 차트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 하락에 대해서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그 시점에 가서 또다시 증시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봉수 연구원님도 역시 증권주 같은 경우 하락했던 것의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 길게 또 계속 상승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외국인 매수세가요, 지금 코스피는 많이 줄어들었고 코스닥은 매도 전환을 했네요. 이런 지수, 일단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에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 전략 주시죠. 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그 증시 탑5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증시 상승에 기반되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원자재 가격의 반등과 환율의 안정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조금씩은 해소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WTI가 10%대 급반등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찍고는 계속해서 안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 남은 건 역시 현재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출발했지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 규모를 20억까지 좀 줄인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 마감에 순매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이 추세적으로 순매수 유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언제든지 이제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불안 요인을 살펴보자면 다음 달에 부각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또 미국의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기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중바닥을 시연하는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관심 가질 업종은 대형 제약주와 자동차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제약주,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빠르게 반등하는, 돌려내는 모습이고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중소형 제약사보단 대형 제약사가 조금 더 성장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유한다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향후 현대 기아차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도 자동차주에 완만하게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섹터로는 대형 제약주와 자동차주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9월이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부가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대형 제약주와 자동차주 섹터에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장봉수 의원님은 어떤 전략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시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도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금융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준은, 지금의 상태는 경제 위기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죠. 경제 위기가 발생하려면 일단 경제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 통화량도 증가돼야 되고,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물가를 어느 정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이 돌고 있지 않죠. 그리고 금리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금융위기는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꼭 성장통으로 겪어야만 할 조정으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장봉수 연구원님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해 주시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자, 앞서 출발 증시 라이드 1부에서요, 예비연금 멘토가 강조했던 CS윈드가 오늘 장중에 5% 급등하는 모습 보이네요.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과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 오늘 장 특징주 분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구간 시장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1.26% 오르면서 193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더 강하네요. 1.92% 오르면서 68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급등 시 보유주 분할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의 의견은요.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화학, 건설주 등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의 의견은요. 전강 후약 장세를 예상하셨네요. 일부 현금 확보 필요한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의 의견입니다. 단기 반등 성공, 외국인 수급은 아직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단기 반등 지수는 성공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조금 미지수다라는 의견 주신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반등에는 지수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은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지금 지수대가 1932포인트대이기 때문에 뭐 하락폭의 한 50% 정도는 좀 되돌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술적 반등의 경험적 그 패턴상 단기 변동성 확대 그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가 그렇게 크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걸로 봐서는 오늘 단기 반등 성공했을 때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뭐 작년 2013년도에 그 신용등급 강등 때에도 외국인들 매도가 한 9조 5천억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한 6조 5천억 정도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근에 한 6조 정도 이상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3조 정도 매도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요건에 의해서 장이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를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인지 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쪽, 그리고 그것이 내국인까지 확대되는 점, 그런 것들이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증시 측면에서는 그 주택연금 가입 확대에 따라서 그런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9억 원 초과의 보유자들의 그런 그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병행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화장품 오류 유통 쪽으로 좀 집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 활성화 대책은 좀 이런 쪽으로 내수 쪽으로 좀 한번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이다.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반등에는 몇 종목이 반등은 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3분기, 4분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반등을 했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도 좀 리스크 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식 50, 현금 50은 좀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따라서 막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섹터는 자동차, 인터넷, 은행, 관주, 그리고 증권주, 반도체, 화학주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화학주 쪽에서도 뭐 약간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화학주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유 쪽에서도 오늘 좀 10% 올라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금호석유 화학이라든지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의 탄력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등이 일단은 추세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그만큼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제시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만큼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 자동차와 인터넷 은행 관련주, 증권주, 반도체에 관심 가지시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종목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물 개인 297억 순 매수, 외국인 52억 순 매수, 기관 373억 순 매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96개억 순 매도, 외국인 1449개억 순 매도, 기관 1991개억 순 매수 중이고,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3574계약 순 매수, 풋옵션 502계약 순 매도, 외국인 콜옵션 2266계약 순 매도, 풋옵션 682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207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6869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는 어제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고, 일단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을 최근 화요일부터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32, 상승 2차 저항선이 235, 하단 1차 지지선이 227, 하단 2차 지지선이 225에 형성돼 있고, 어제 국내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1900을 지지를 해준 모습이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와 중국 상해지수의 좀 의지 없는 가격 모습에 등락을 좀 반복하다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 갭업 상승 후에 작은 가격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와 같이 현재 가격이 단기간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굉장히 여유있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떨어질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32 가격 부근에 오시면은 10시 반쯤에 오전 매도 대응을 좀 취하시고, 10시 반 중국 개장 이후에 3000 중국 상해지수 3000 지지 의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포지션을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전일 중국 상해지수가 3000 부근에서 좀 큰 의지 없이 진행된 후에 마감 부근에 3000을 좀 겨우 지지해준 모습인데, 이 모습을 좀 강력한 3000에 좀 지지를 해주겠다는 지지 의지가 아니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000 어제 약간 지지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약간 지지해서 끝내주더라도 향후 더더욱 큰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일단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반발성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갭업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가격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 시장 상해 지수가 개파라고 좀 시작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큰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워낙 지금 상방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유보다 하방으로 내려칠 수 있는 가격 움직임 폭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매수 쪽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 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가격들이 올라오면은 계속 좀 매도 마인드 좀 가지시고 거래하시면 오늘 거래하시는데 최대한 좀 유리한 거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10시 30분에 열리는 상해 종합지수 개장 이후 3차선까지 지지 여부 보시면서요. 선물시장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선물시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방송되는 탑5에서는요, 이 미국 시장 진출이 임박한 삼성페이,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선정해서 공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